안녕하세요. 오늘 또 고기를 먹고 왔네요. 아유. 그런데 이거 항상 이게 먹을 때마다 소화하고 되지 않는데 참 미안하긴 한데 이 단백질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을 먹는 쪽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단백질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육류 소비 증가와 기후 위기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증명하면서 이 변화의 시급성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주도하는 소비자의 어떤 동기와 신념을 또 정의하고 유형별로 분석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영양 문제 해결부터 그리고 거대 산업의 부상까지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방식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대체육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규제라는 기회와 과제를 조망하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 이 축산업과 기후 위기. 자, 현재 육류 중심의 이 식단은 사실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핵심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서 15%가 축산업에서 발생한답니다. 이것은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구 경작지의 33%에서 75% 정도가 가축 사료 재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리고 소고기 1파운드 생산에 2,400갤런의 물이 소비가 됩니다. 보리 1파운드는 사실 25갤런밖에 들지 않죠. 전 세계 축산물 수요는요, 2050년까지 7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FAO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100g 생산의 탄소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소고기와 두부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같은 무게로 두부는요, 온실가스 발생을 3.5kg 이하를 한다면요, 소고기는 온실가스를 105kg 이상 발생을 합니다. 사실 온실가스 3대 주범은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장식 축사는 식품 생산 시 발생하는 GH의 84%의 원인을 제공을 하고요. 메탄의 경우는요, 소 한 마리가 하루에 700리터의 메탄가스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28배 정도 해로운 것이죠. 아산화질소는요, 육류, 유제품 산업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보다 심지어 250배에서 300배 이상 해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건이라고 하죠. 이 비건이즘은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비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식단을 넘어서 하나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비거니즘은요, 다양한 이유로 동물 착취에 반대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건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 양모, 동물 실험 제품 등 동물성 제품 사용을 피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레인지가 있는데요. 플렉시테리안은요, 채식을 주로 하지만은 선택적으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고요. 페스코 베지테리안은요, 유제품 계란, 어류를 허용하시는 분들, 즉 육류, 고기만 드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고요. 락토오버 베지테리안은요, 유제품 계란 같은 것은 허용하지만은 어류나 육식은 드시지 않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비건은요, 모든 동물성 제품 그리고 부산물을 배제하시는 것이죠. 비건까지 바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플렉스테리안, 페스코 베지테리안, 락토 오버 베지테리안 그리고 비건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채식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면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형, 적극형이라고 해서 Personal Active Type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요. Personal Intermittent Type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Altruistic 타입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Personal Active 타입은요. 동기는 개인의 건강, 다이어트 등 개인적 동기입니다. 그리고 실천 수준은 비건, 락토버 등 적극적 채식을 하시죠. 인구 통계 특징으로는요. 월 35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 남성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해요. 퍼스널 인터미턴트 타입은요. 여기도 역시 개인의 건강, 다이어트 등 개인적 동기를 시작으로 해서 실천 수준은 플렉스테리안 그리고 간헐적 채식을 하신 분들로 인구 통계 특징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주부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트루이스틱 타입 이것은 이타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동기는 지구 환경 보호, 동물 보호 등 이타적 동기를 가진 이런 분들로서요. 실천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 인구 통계적 특징은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고 서비스 판매직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비건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4대 영양소와 그 해법을 보면은요. 사실 이게 단백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비건 식단은 비타민 B12, 칼슘, 요오드, 철분 등 미량 영양소에 대한 정교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비타민 B12를 부족하게 되면은 피로 그리고 기억력 감소, 동물성 식품에서만 이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칼슘은요, 골다공증, 옥살산, 피트산 이런 것들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죠. 해결책으로는요, 두부 칼슘 강화 세리얼, 견과류 및 씨앗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오드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고요. 토양 함량에 따라서 식물 내 요오드 함량이 편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해결책으로는요, 요오드화된 소금이나
강화두유, 해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철분은 이게 결핍이 되면요, 뇌 기능이 손상되고 면역이 저하되고 식물성 어, 비염철은 동물성 그 햄철보다 흡수율이 낮다고 하네요. 해결책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서 흡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제약이 아닌 창의력의 무대로 볼 수 있는 이 비건 베이킹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계란 대신에 아마씨, 달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으깬 바나나, 치아씨드 젤 이런 것들이 계란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씨 가루와 물을 섞어서 어쩌면은 달걀 대신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버터 대신에는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퓨레 이런 것들이 건강한 지방으로 크리미한 질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우유 대신으로는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몬드 밀크나 두유, 귀리, 우유 이러한 것들로 각각의 고유한 풍미로 디저트 맛을 다채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유 맛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비건 베이킹은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 원래의 그 베이킹과 맛을 가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창조적인 여정이다 생각을 하고 다른 맛이다 하더라도 한번 먹을 섭취를 할 생각을 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글로벌 육류 시장이 사실 재편되고 있죠. 1조 1.8조 거진 2조 달러의 규모의 이 글로벌한 육류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2040년을 지금 보면은 배양육이 지금 지금 현재는 0%지만은 아마도 2040년이면 35%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이요. 2025년 지금에는 10% 정도에 해당되지만은 2040년에는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90%를 차지하고 있는 재래식 육류가 40%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짐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식물성 대체육이나 배양육을 차츰 이쪽 산업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체 단백질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성 대체육이고요. 플란트 베이스드 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양육, 컬추드 미트 또는 셀 베이스드 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요. 대두, 완두, 밀 등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고기의 맛과 질감을 구현한 식품이고요. 핵심 기술은 조직 단백 기술을 이용해서 물리적 가공을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체육의 대부분 기술 성숙도가 상당히 높지요. 원료로는 콩 단백질, 밀 단백질, 곰팡이 등의 미생물 그리고 해조류가 이용이 됩니다. 배양육은요, 동물 세포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실제 동물성 고기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동물이 만든 게 아니고 세포공학 및 조직공학 기술이 만들어낸 것이죠. 연구 개발 단계에 있지만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도축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죠. 2040년 어쩌면 이 배양육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자, 새로운 단백질 시장은 개척하는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는요,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이런 게 식물성 미트를 만들고 있고요. 배양육은요, 업사이드 푸드, 모사 미트, 알파 팜스 이런 곳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롯데웰이드, 제일제당, 풀무원, 신세계푸드, 농심, 동원 F&B 이런 곳에서 다양한 새로운 단백질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차세대 기술인 이 배양육의 부상을 예상하면서 글로벌 규제의 벽을 한번 보면요. 기술적 진보가 시장의 문을 열고 있지만요. 사실 기존 시장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상이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이 상용화의 속도를 좀 늦추고 있죠. 하지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는요, 2023년 배양육을 식품 원료로 인정을 하고요,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죠. 자, 주요 국가의 배양육 규제 프레임워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우리 EU,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요. 감독기관은 EU는 유럽식품안전청, 싱가포르는 식품청, 미국은 FDA와 농무부, USDA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국립식품서비스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규제 분류는요. EU는 신식품으로 novel food로, 싱가포르는 신식품, 그다음에 미국은 별도 협력 규정, 이스라엘은 역시 신식품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EU는요 시판 전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GMO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상당히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싱가포르는요 시판 전 안정성 평가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도 안정성 평가를 제출해야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겠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본다는 이야기고요. 미국 경우는요, FDA 세포 배양, USDA는 가공 라벨링 이런 식으로 이거 FDA에서 세포 배양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USDA는 가공이나 라벨링을 본다라고 해서 이원화를 시키고요. 미국이 이런데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시판 전 평가라고 GMO 영양 평가를 해서 적절한 라벨링을 시키는데 여기도 역시 GMO 영양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EU는요 라벨링의 경우요 GMO 추적 및 명확한 라벨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보수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배양 세포 기반 이런 식으로 용어 명시를 해야 하고요. 미국은 USDA 산하의 FSI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절한 라벨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U가 상당히 보수적이네요. 그래서 EU는 상업적으로 지금 미승인이 나와 있어요. 보수적이죠. 싱가포르는 2020년에 승인이 되었어요.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상당히 선진적이네요. 반면에 미국은 23년에 승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24년에 승인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궁금하네. EU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생각보다는 지금 이러한 것들에서 보수적인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자, 미래의 식탁은요, 어쩌면은 확장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의 미래는요, 재래식, 식물성, 배양육이 공존하는 다각화된 생태계로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시장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우리가 예상컨대 재래식 육류는 대략 한 40%, 배양육이 한 35%, 식물성 대체육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와 기업이 미래 단백질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지구를 위해서는요. 비건이나 또는 대체육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축산업이 안타깝게도 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육이나 또는 식물성 배양육, 그러니까 그냥 그 식물성 대체육이나 또는 배양육을 섭취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를 위한 생각을 하는 한태호였습니다.